네, 2024년도 1월 22일 1인 사업 마케팅 자동화 구축 일기 대표님들 2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돈자 패밀리 문장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귀한 걸음 해주시고, 네, 어떻게 좀 옷을 다 따뜻하게 입고 계신가 모르겠네. 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지금 에어탭을 관련돼 가지고 좀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좀 폼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메일 자동화까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우리가 그 웹훅을 이용한 것들, 웹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그것도 한번 제가 시연해 드릴 거고, 웹훅을 통해서 들어온 DB를 우리가 이제 DB 마스터를 우리가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마스터에다가 어떤 식으로 넣는지, 그리고 어, 웹훅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데이터의 이메일, 문자 같은 거 자동으로 발송하는 거,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로라는 것도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스위치라는 것도 한번 제가 써볼 건데요. 오늘도 제가 스위치 혹시 스위치 한번 들어보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스위치 스위치라고 한번 들어보신 대표님들 계실까? 스위치를 안 들어보셨나 다들? 여기 자 에어 테이블로 들어가가지고 스위치라는 거는 그 웹링크를 짧게 해가지고 우리 그 폼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광고라든가 웹사이트에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수단입니다. 스위치라는 게.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님들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것도 제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평생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위치도 대표님들이 잘 쓰시면 좋아요. 그게 뭐가 좋냐면 스위치에 픽셀을 심어가지고 그거를 그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픽셀 있잖아요. 그것들을 광고에 심어가지고 이 광고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픽셀 장치잖아요. 그것들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제가 잠깐 한번 나중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스타트업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그 비용이 안 들어왔으면은 로그인 하시면 어카운트라고 보이거든요. 어카운트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보면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제가 전번에 같이 대표님들하고 하면서 제가 5달러 지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 취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가가지고 그냥 캔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나 그냥 더 필요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캔슬을 눌러주시면 더 이상 이제 5달러가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다시 지메일을 새로 만드셔서 에어테이블도 새로 가입하시고 새로 만든 걸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에어테이블 회원 가입하고 가입하자마자 스타트업 가셔가지고 그 500달러 신청하시고 아마 두 번째부터는 그 미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시크릿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크릿 창으로 들어가시면 미끼가 잘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500달러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기왕이면 우리가 무료로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00달러 저번 주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받아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스타터스 저기 네. 500달러 받으면은 탈퇴해도 되는 거죠? 예, 들어오면 바로 취소하세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스타트업하고 에어테어베라고 전혀 별개의 회사니까 음. 그런 식으로 바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에어테어블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마이 워크스페이스에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돈 500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작업을 해요. 거기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DB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표님들도 나름대로 대표님들 하시는 일에 맞춰 가지고 DB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생성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 DB 안에 테이블을 이렇게 제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PDF 신청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꼼수 신청도 받고, 꼼수 유료 신청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 마스터 DB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 마스터 DB를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과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스터 DB를 생성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맨 마지막으로 마스터 DB를 생성하는데 그걸 생성하기 전에 뭐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음, 대표님들이 마케팅 자동화를 하려는 목적, 하려는 목표 그게 성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마스터 DB에 들어가는 이러한 필드들을 나름대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이름, 연락처,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터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객의 뭐 온도 그다음에 고객의 뭐 유입 경로 뭐 이런 것들도 쭉 나름대로 마스터 DB에 필드를 생성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필드가 돼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각각 신청서나 이런 데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온 것들을 바로 마스터 DB로 넣는 자동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마스터 DB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마스터 DB만 잘 설계만 돼 있으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반복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반복 작업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게 마케팅 자동화예요. 네. 반복 작업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 그게 우리 마케팅 자동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그 웹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것들을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PDF 전자책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웹훅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신청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툴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스터 DB와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웹훅이라는 개념입니다. 웹훅이라는 거 개념, 어, 웹훅. 자, 이거는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에어테이블로 자료를 보낼 때 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에어테이블에서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에어테이블로 자료를 보낼 때 쓰는 게 웹훅이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물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자료를 보낼 때 쓰는 게 웹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신청서로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웹훅을 통해서 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픽셀을 심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신청서로는 여기에 픽셀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받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만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그냥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신청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것들은 가능해요. 자동화는.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 고객을 관리를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앱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필드를 만드는 거는 이제 대표님들도 어느 정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 필드 네임을 적어주고 예를 들어서 어, 필드 네임을 적어주고 이 필드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형식만 여기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싱글 한 줄의 문자를 받을 건지 롱 텍스트면은 여러 줄의 문자를 받을 건지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넣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다중으로 선택하는 걸 넣을 건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는 걸 넣을 건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퍼널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싱글 셀렉트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add 옵션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단계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단계, 그다음에 어,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단계, 자,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field 눌러주면 이게 퍼널이 생기고 이제 이 퍼널에는 이제 단계가 이 문정일에는 지금 1단계야. 그리고 뭐 오미나 원문화님은 이 3단계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 고객들을 내가 퍼널의 단계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이게 지금 퍼널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퍼널이 시작되는 이 1단계에 예를 들면 이 문정일이라는 고객이 어떠한 강의를 신청했느냐 이것들도 관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필드를 한 개를 더 생성을 해주면 여기에 어, 뭐 특강 신청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음, 강의 신청 뭐 내역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여기에 또 멀티 셀렉트를 해주면 되겠죠. 왜? 문정일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1인 사업 마케팅도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 셀렉트가 아니라 멀티 셀렉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에 이제 강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뭐 1인 사업, 그다음에 인스타 뭐 자동화, 그다음에 뭐 블로그 뭐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정일이라는 사람이 어, 이것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마스터 DB에 들어가는 것들에도 이러이러한 필드를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필드가 마스터 DB에 필드가 없으면 PDF 전자 시스템에 있는 이것들을 마스터 DB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쭉 마스터 DB에서 미리미리 설계를 해 두시는 겁니다. 내가 내 고객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나름대로 리스트로 한번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쭉 필드를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미리 리스트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것들 그게 마스터 DB가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8주 동안. 그래서 완벽하게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게 지금 대표님들하고 저하고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웹훅을 쓰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훅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일단 이 퍼널은 제가 지울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꺽쇠 눌러서 딜리트 필드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도 지우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필드가 옆에 지금 그 PDF 전자 신청해 보면 성함부터 고민까지 있는데 신청서에는 지금 성함부터 이메일까지만 쓰고 있죠. 그러면 안 쓴 필드는 옆에 있어요. 이거를 그냥 끄집어다가 놓으시면 고민도 같이 첨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가 없으면 그냥 끄집어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없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표님들이 신청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00를 받으신 대표님들은 여기에 있는 이 커버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게 1200에 400 1200에 400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1200에 400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미지가 여기에. 그러면 카톡 자동 관리 소스 콤스라는 이제 신청사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님들의 그 회사의 그 로고 그거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 회사의 로고가 어디가 있나? 자, 여기에 예, 제가 문서 자료에 회사 이미지에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폼을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음, 이것도 어, 바꿀게요, 제가. 제출하기. 자,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문구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건 이제 쓰고 싶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 리스폰스 응답을 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기능 그 다음에 5초 있다가 다른 새로운 블랭크 화면으로 넘어가는 기능 또는 나에게 누가 그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이메일로 보내는 기능 필요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필요 없으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쉐어 폼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 링크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것만 이제 대표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포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신청서 받고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이거는 이 PDF 전자책 이쪽으로 이제 자료가 들어오겠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한번 지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개만 놔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있는 필드들이 다 만들어졌고 신청서도 다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오토메이션에서 자동으로 우리 DB로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모든 오토메이션은 여기에 있는 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토메이션을 해놨다가 그 기능이 필요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오프로 해놓으면 이거는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시 사용하고 싶으시면 ON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PDF에서 지금 어,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받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신청서에서
우리가 그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치라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적절하게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마스터 DB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걸 비슷비슷한 어떤 그 자동화가 있으면 이거를 우측 그 버튼 눌러서 어, 복사를 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새롭게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쓰셔도 돼요. 새로 크레이트 오토메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트리거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선택하면 액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대표님들 모든 자동화의 출발은 add 트리거 제가 말씀드렸죠. 애드 트리거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레코드가 조건에 맞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누군가가 폼을 새롭게 제출했는지, 아니면 한 줄의 레코드가 새롭게 생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 기존에 있던 레코드가 수정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 시간이 됐는지, 날짜가 됐는지,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음, 하나를 뽑아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대표님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또 기타 여러 가지가 또 있죠. C5를 누르면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펜 웹훅 리시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웹훅으로 누군가가 자료를 넣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선택을 해요. 그러면 자 누군가가 웹훅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넣었을 때 그때 무슨 액션을 취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웹훅을 딱 선택을 하면 우측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작업을 할 거냐라고 제가 아까 스위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SW 자, switch.io라는 웹 링크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에어텔과 좀 유사하죠. 여기에 보시면 링크를 새롭게 생성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자 스마트 페이지 한 개를 생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 돌아보시면 여기에 제가 지금 샘플로 한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에 어, 타이틀이 있고 뭐 클릭 누가 몇 번을 했는지도 다 나오고 이게 언제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픽셀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클릭을 몇 번 했는지, 유저, 레퍼러, 어디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어느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알아서 분석을 해줘요.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어, 그죠? PC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 태블릿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우리는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가 효과가 지금 좋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 광고가 형편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럴 때 쓰는 게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저도 다 지금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꼭 필요할 때 그냥 잠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스마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폼들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뷰티 쪽 관련된 쪽 이것들을 그냥 선택만 해가지고 안에 있는 링크만 바꿔주고 문구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헬스 건강 관련된 거 레스토랑 그다음에 여행사 굉장히 많아요. 패션 쪽 그다음에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어,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뮤직, 음악 관련된 거, 스포츠 관련된 것들이 미리미리 템플릿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만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폼만 바꿔서 쓰시면 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빈 폼 스크래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표님들만의 어떤 카드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으면 다 그냥 지우셔도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지우시고 여기에 폼이라고 있죠. 이 폼을 가져다가 여기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폼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필드를 대표님들 나름대로 넣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어, 신청서로 한번 바꾸고요. 이거 그냥 대충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신청서로 바꿔주고 여기에 어떤 걸 넣을래? 이름을 받고 여기에 이름을 여기를 성함으로 바꾸고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 이름을 NAME로 한다는 겁니다. 이 성함으로 들어온 거를 우리는 여기에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표님께 설명해 드렸죠. 변수는 변하는 값을 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름이 모두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이 name이라는 곳에다가 받은 이름을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거를 또 추가를 해요. 여기에 이메일도 한번 넣고 싶다. 여기에 어, 이메일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요. 대표님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폰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연락처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PH 폰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를 PHONE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연락처를 맨 밑으로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타이틀로 만드는 거죠. 여기를 신청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그냥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도 여기도 제출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제출하기.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한 개의 폼이 그냥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 폼을 제출하고 나서 보여줄 화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 개의 신청서 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웹훅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웹훅을 지원하는 웹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훅이라고 돼 있는 거를 활성화를 시켜주면 URL을 넣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1인 자 여기에 있는 이 웹훅의 주소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바로 우리 에어테이블로 넘어오는 그런 기능을 지금 제가 구현을 한 거예요. 웹훅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대표님들? 이게 지금 이 스위치로 들어온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에어테이블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웹훅 기능입니다.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에어테이블로 어떤 자료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웹훅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거를
웹훅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우측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가 웹훅을 쓸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주소만 넣어주시면 모든 연결은 끝나는 겁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 적절하게 애드 픽셀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떤 픽셀을 넣을 거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픽셀을 넣을래? 링크드인, 트위터, 구글 아나리스틱,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핀터레스트도 있고, 네, 스냅챗도 있네요. 네, 여기에서 제공하는 픽셀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표님? 그러면 픽셀을 통해 가지고 내 고객의 행동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장치를 심어 놓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 새로운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대표님들이 원하는 광고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지 뭐 구글 광고를 하든지 거기에다가 이 폼을 이 주소를 넣어가지고 같이 어, 홍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한계가 생겼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넣어주시면 이제 적절하게 폼 한계가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객들이 어, 폼을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자, 폼을 신청을 합니다. 이메일, 이메일, 자, 넣고, 1510, 그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게, 아까 우리가 웹훅으로 해가지고 에어탭이라고 연동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훅을 통해 가지고 이 바디 안에 보시면 우리가 넣어줬던 이 자료들이 지금 여기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에다가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원하는 에어 테이블로 연동을 할 때 쓰는 게 웹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이것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액션에서 어떤 처리를 해주면 될까요? 대표님들. 음. 자료가 이제 웹훅을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 새롭게 레코드를 한 개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어, 그죠? 이게 지금 한 개의 레코드잖아요. 이름부터 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자료를 우리는 액션에서 액션에서 크레이트 레코드 새로 들어왔으니까 레코드를 한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크레이트 레코드를 하는데 크레이트 레코드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걸 갖다 할래? 자, 여기다가 이게 설명문이에요. 웹북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어, 생성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자동화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자료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래? 그러면 테이블을 선택해야 되겠죠. 셀렉트 테이블을 눌러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PDF 전자책으로 받은 거였잖아요. 테이블이. 그래서 PDF 전자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PDF 전자책에 있는 필드를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순서대로 쭉 그냥 물 이어지듯이 하시면 돼요. 자, 성함 선택하시고 이 PDF 전자책에 있는 이 성함 부분에 어떤 걸 넣어주면 될까요? 웹훅을 통해서 들어온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매치만 시켜준 작업만 하시면 돼요.
모든 변수의 값을 넣을 때는 플러스 버튼을 제가 누르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자, 웹북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자료는 이 바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를 누르면 여기에 이름, 이메일, 폰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네임을 성함 부분에 네임을 넣어라 라고 지금 제가 매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지금 연락처, 이 연락처에는 죄송합니다. 자, 연락처에 음, 보시면 여기에 보면 톱니바퀴라고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한번 누르면 여기에 다이나믹이라고 나온 거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바디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연락처, 이 폰과 연동을 시켜라. 네. 나머지는 쉽죠. 다시 이메일을 선택을 해서 변수를 눌러서 이 웹북을 들어온 이 바디 안에 있는 이메일, 이거랑 연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우리는 고민을 안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대표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매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새롭게 레코드가 크리에이트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롭게 지금 우리 PDF 전자책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스터 DB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상태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마스터 DB로 무조건 우리는 이제 통합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PDF 전자책을 받던 뭐 수강 신청을 받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스터 DB로 통합을 할 거예요. 그 밑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통합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자동화에는 이 밑에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떤 또 액션을 해야 되냐? 일단은 레코드를 새롭게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게 마스터 DB에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마스터 DB에 오늘 신청한 사람의 연락처가 있으면 이 사람은 기존에 이미 우리 마스터 DB에 가입된 고객이니까 새롭게 그 사람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어, 그래서 그것들을 검사를 하는 걸 어, 여기에서 액션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즉 컨디션을 넣어주는 거죠. 조건. 네, 조건을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컨디션 로직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레코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마스터 DB에서. 그죠? 그래서 먼저 파인드 레코드를 하는 액션을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파인드 레코드 뭘 찾을까요? 마스터 DB에서 그 어떤 조건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여기에는 마스터 마스터 DB에 같은 연락처가 있는지 어, 찾는 있는지 찾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찾을래, 어디하고 어디하고를 비교를 할래를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으면 탭을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 온 테이블이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테이블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까요? 새로 들어온 레코드를, 대표님들. 어, 마스터 DB에 있는 레코드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마스터 DB에 있는 테이블에
마스터 DB에 있는 테이블에 이제 우리가 선택한 거. 자, 여기에 자, 컨디션,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찾는데 이제 조건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넣을 것이냐? 어, 마스터 DB의 이름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 어, 이름은 같은 이름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유일한 값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DB 중에서 가장 유일한 값,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마 연락처, 전화번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름이 아니라 연락처와 연락처와 컨디션, 이 컨디션이 같은 게 있는지, 어, 또는 연락처가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컨테인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연락처와 지금 뒤에 들어오는 연락처, 이게 지금 자, 여기에 지금 웹훅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디 안에 있는 이 연락처와 같은 게 있는지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대표님들. 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같은 게 없다.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액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눌러보면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보니까 0이라고 나오죠. 아, 이러면 지금 같은 데이터가 마스터 DB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마스터 DB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데이터에서 마스터 DB로 가봤더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다 빈 레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토메이션에서 여기에서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대표님들 이해되시죠? 음. 자, 이해가 되시면 1번을 눌러주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2번을 눌러주셔야 제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자, 어떨 때는 1번 누르고, 어떨 때는 2번 누르고,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제가 물어보면, 해봤다, 뭐, 안다, 이런 거, 긍정적인 건 그냥 1번을 그냥 습관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 안 해봤다, 모른다, 이러면 부정적인 건 2번을 그냥 눌러주시면, 아, 대표님들이 이해를 했다, 안 했다, 바로바로 판단이 됩니다. 네. 송민지 대표님, 이거, 영상 보면서 따라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모니터 2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이거 하면서 실습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과 그냥 보고 나중에 영상을 보고 하는 것과는 조금은 어떤 그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은 같이 따라서 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코드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값이 나오잖아요. 레코드를 찾았을 때와 안 찾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넣어줘야 될까요? 대표님들. 어, 여기에 조건을 이제 찾았으니까 그 조건이 그 조건이 어,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는 이런 작업을 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작업을 해라. 이것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때 쓰는 게 컨디셔널 로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컨디셔널 로직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조건값을 넣게 돼 있어요. 컨디션을 만났을 때, 자, 어떤 컨디션을 만났을 때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값을 넣어주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어, 크레이트 레코드가 아니라
파인드 레코드, 크리에이트 레코드 이렇게 막 이제 복잡하게 막 진행이 되죠. 대표님들. 그죠? 그래서 레코드가 레코드가 아니면 파인드가 아니면 웹훅이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들. 한번 의견들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대표님. 여기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파인드까지 했어요. 그죠? 파인드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레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우리가 비교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이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됐을 때 아래에 있는 액션을 해라 라고 우리가 명령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어, 그죠? 어, 파인드 레코드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파인드 레코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랭스가 이 랭스가 뭐와 같다면 또는 같다면 같지 않다면 적다면 크다면 어, 적거나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이게 만약에 0이라고 0과 같이 매치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1이라면 여기에 있는 작업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자, 0으로 할게요. 자, 찾은 레코드 수가 0이면 0이면 그럴 때 여기에다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라고만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진 레코드가 0이면 마스터 DB에 그 자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마스터 DB로 우리가 웹북을 통해서 받은 그걸 넣어주면 되겠죠. 대표님들. 그죠? 그래서 add action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create 레코드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 create 레코드를 해 주는데 어, 이제 여기에 셀렉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create 레코드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할래? 어느 테이블에다가? 우리는 마스터 DB에다 하셔야 되겠죠. 마스터 DB에 하는데 마스터 DB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이름에 우리가 찾은 크레이트 레코드에서 찾은 음, 자, 여기에 보시면 이 A 레코드 어, 이 A 레코드 값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이름을 넣어 주시든지 네, 이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스터 DB 이름에 우리가 받은 성함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드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톱니바퀴로 나오면 톱니바퀴를 눌러서 다이나믹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생성이 돼요. 이걸 눌러서 어, 여기에다가 음, 크레이트 레코드, 크레이트 레코드에 연락처, 연락처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 선택해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레코드에 있는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네레이트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지. 자, 이름에 오나라 연락처 이메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미리 보기가 나왔네요. 우리가 제대로 만든 게 되겠죠, 대표님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들? 테스트 오토메이션. 여기에서 언제나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할 때는 그 샘플로 테스트를 할 그 레코드가 한 개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석세풀이 나왔죠. 자, 웹북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크리에이트 레코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파인드 레코드를 찾았는데 지금 연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와서 마스터 DB에 자료를 넣었다고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 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지금 일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일이 안 올라오네. 자, 그러면 한번 마스터 DB에 실질적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오토로 안 해놨죠. 우리는 방금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스터 DB에 오나라 연락처 이메일이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PDF 신청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스터 DB로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우리가 필드를 이거밖에 안 만들어 놨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필드를 만들어서 그 자동화를 시키는 걸 할 거예요. 대표님들. 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웹훅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걸 제가 한번 오토메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자료를 못 찾았을 때 그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대표님들. 어, 그럴 때는 또 다른 액션을 하라고 신청을 해줘야 되겠죠. 또 다른 액션이란 이미 레코드가 마스터 DB에 있을 때, 그죠? 마스터 DB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액션을 하라고 우리가 또 자동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자, 파인드 레코드에 이 랭스가 이제, 어, 여기에 1을 2를 넣어주면 우리가 레코드 한 개를 찾겠죠. 2를 넣어주면 이 레코드를 한 개를 찾았을 때 그때는 어떤 작업을 해라 라는 것을 또 이 add 액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대표님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 add 액션을 하는데 이 add 액션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크레이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마스터 DB에 그 레코드가 있으니까 그 레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어, 새롭게 뭔가가 지금 자료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특강 신청을 한 개를 더 했을 때, 뭐 PDF 신청을 한 번 더 했을 때, 그럴 때, 그럴 때마다 이름을 새롭게 생성할 필요는 없겠죠. 기존에 있는 자료는 놔두고 새롭게 바뀐 것들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레코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래? 여기에다가 마스터 DB에 자료가 있을 때 있을 때 이전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지금 무슨 자동화를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됐을 때 어떤 곳에다가 작업을 할래? 언제나 탭으로 선택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DB에 있는 마스터 DB에 있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레코드 아이디가 나오죠. 이 레코드 아이디는 우리가 여기에서 파인드에서 찾아낸 그 레코드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여기에 크레이트 레코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또는 이 파인드 레코드 여기에 파인드 레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에어테이블 레코드 I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레코드 한 개를 찾았잖아요. 파인드 레코드에서. 그렇게 찾아낸 레코드 아이디가 여기에 있는 에어테이블 레코드 아이디가 됩니다. 네.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에어테이블 레코드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아이디에 있는 어떤 거를 바꿀래? 여기에서 이제 그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락처 또는 이메일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이메일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자, 여기에서
선택된, 자, 여기에서 선택된 그 이메일,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인드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레코드 이름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 이메일만. 이해되시죠? 바꿀 그러한 그 필드만 선택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 이제 자, 쭉 보시면 이 아래에는 지금 이 레코드가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에러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들. 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대표님들이 이제 웹훅으로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레코드를 새롭게 생성을 했어요. PDF 전자책에다가 레코드를 새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DB에 우리가 지금 받은 그러한 사람의 연락처가 있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연락처가 없으면 신규로 그 사람을 등록을 시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연락처가 있으면 새롭게 바뀐 자료만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지금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대표님들? 그러면 스위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스위치 대표님들 지금 그 이렇게 쓰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회원 가입을 보게 되면 회원 가입을 보게 되면 이게 비용이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자, 여기에서 스위치로 들어가 가지고 보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를 너무 기능이 많아가지고 다 지금 쓰고는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아까 같이 폼에다가 픽셀을 심어가지고 뭔가를 관리를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저는 가끔 가다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계를 다 내주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원하는 어떤 그 결과값들, 광고의 어떤 그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 성과들을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님들.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미 지금 회원 가입을 해놨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디 이거 지금 가격이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 가격이 여기 보시면 좀 그 가격들이 한 달에 뭐 39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죠? 한 4, 5만 원 되나요? 그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뭐 1년을 쓰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쓸 수 있도록 제가 그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여기 보시면 빌링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결제를 내가 해놨어요. 저는 어, 두 개짜리 저는 그냥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개짜리 스마트 페이지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팀 단위가 뭐한 달에 39달러라고 돼 있죠. 프로는 69달러인데 39달러짜리는 한 명이 쓸 수 있고 69달러는 10명이 같이 쓸 수 있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것들을 이런 비용을 안 들이고 굉장히 싸게 평생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앱스모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어, 앱스모닷컴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에어테이블 500달러 받으려면 스마트업 그 사이트 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사이트예요. 이 앱스모로 하는 게. 여기에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스위치 WITCHY 스위치를 한번 검색하면 이렇게 스위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임이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39달러만 내면 쓰게 해줄게. 라고 지금 이 앱스모에서 스위치라는 회사와 연동돼 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2,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한 200, 한 4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야지 평생을 쓰는데 이거를 39달러만 내면 평생을 쓰게 해줄게. 라고 지금 앱스모가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로 결제를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대표님들이 하시는 어떤 회사 규모가 크시면 어, 그 70달러짜리인가 있어요. 그걸 쓰시면 저보다 2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표님들. 보시면, 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2,400달러를 98%를 할인해가지고 39달러만 내라. 그러면 내가 너 평생 쓰게 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스위치를 아무런 그 제약 없이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코드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린데 그냥 저같이 그냥 혼자 하시는 대표님들은 이거 쓰시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좀 더 큰 어떤 규모의 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이 코드 해봐야 78달러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거를 한 명이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다른 분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두세 명이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두세 명이 나눠가지고 내셔도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 스위치라는 이 프로그램을 평생 동안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강의를 하려면 몇 차수는 나올 것 같아요.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표님들이 필요하시면 이것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이거 스위치 괜찮지 않나요? 이거. 음. 좀 더 이 광고를 하거나 홍보 작업을 할 때 뭔가 내 고객에 대해서 추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대표님들이 계시면 이 스위치 이용하셔가지고 뭐 페이스북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다가 아까 그 스위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픽셀 심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시면 그거를 클릭을 딱 할 때 그 픽셀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 고객이 내가 어느 페이스북 광고에서 이 광고를 클릭을 했다. 또 어느 뭐 크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통계를 다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니까 그럴 때 대표님들이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스위치 이게 봤을 때 이 비용이 지금 한 달에 막 69만 원, 막 39만 원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평생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에요. 39달러.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만 내면 평생 스위치를 쓴다는 거죠. 꽤 괜찮지 않나요, 대표님들? 어, 네? 저는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앱스모닷컴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 검색하셔가지고 나오면 여기에서 39달러짜리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코드를 한 개를 발행해줘요. 그러면 그 코드하고 에어테이블과 연동만 시키면 이 스위치를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알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님들이 이제 앞으로 하시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미로라는 사이트거든요. 자, 미로. 여기도 지금 뭐 그 유료 사이트인데 그냥 대표님들 그냥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쓰기에는 무료 버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그냥 회원 가입만 하고 이렇게 유료로 결제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어요. 내 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을 때라든가 또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리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가셔도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서 그냥 스티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그려놓고 자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DB를 우리가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뭔가 신청서를 받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DB를 쭉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DB가 들어온 거를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죠? DB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DB를 우리는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어디에 저장할 거냐? 마스터 DB에다가 통합 작업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마스터 DB에 어떤 자료가 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받아놓은 DB에 그 사람이 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 받았는데 그 DB가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선택이 안 되네 또.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DB가 있다, 없다. 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라.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라. 이런 것들만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자료가 있을 때, 자, 자료가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뭐를 해라? 여기에다가, 어, 자, 여기에다가 태그 추가만 해라. 태그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 볼 필드인데 어떤 그 꼬리표 같은 거죠. 어떠한 작업이 더 추가가 됐다. 그런 것들만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 그러면 마스터에다가 신규로 저장을 할 거야. 이런 어떤 프로 차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DB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DB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마스터 DB로 넣을 거야. 근데 기존에 거기에 그 사람의 레코드가 있으면 그냥 새롭게 변한 태그만 넣어주고 만약에 그 사람의 레코드가 없으면 신규로 저장을 해라. 이러한 프로 차트가 쭉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음, 우리가 DB를 새로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어, 신청 알림을 보내주겠죠. 신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청 알림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 이메일이나 어, 문자나 카톡, 알림톡을 통해서 신청 알림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신청 알림을 해준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끄집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홈으로 오든지 카페로 오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어로 보내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마스터 DB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 우리가 이 사람한테 DB를 새로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신청을 알림을 하는데, 자, 내가 지금 대표님, 무슨 PDF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PDF에 관련돼 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연락을 드릴 건데,
그 연락을 며칠 드리기 전에 이 아래에 있는 이쪽에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에게 그 DB를 제공해 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구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나서 2, 3일 뒤에 내가 이 고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대표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줬구나.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전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대응하는 게 무뚝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두 번째 액션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는 목적이 돼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나에게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먼저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소개해주는 페이지로 유도하면 더 좋겠죠. 무조건 처음 만남부터 제가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데 좀 사주세요. 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친근하고 친밀함이 쌓여 있어야지만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입니다, 대표님들. 음,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고 문제를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만 그냥 가져다 쓰시면 그냥 나갑니다. 어,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전에 한번 우리 송민지 대표님이 먼저 한번 제게 그 날짜를 좀 그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안 났어요. 바빠가지고 다시 한 번만 시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지 대표님 그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른 대표님들도 우리 지금 8주 과정 그 사이에 시간 되시는 그 날짜 저랑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스터 DB에 들어가는 같은 항목들도 정하고 그다음에 이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얻을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마스터 DB를 생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자동화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제 주로 목적입니다. 대표님들도 아마 그게 목적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플로우 차트 같이 그려가지고 순서를 보고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 그 에어테이블에서 그 스크립트를 꾸며 나가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림이 없이 우리가 하다 보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다른 자동화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전에 먼저 저랑 1대1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네. 이게 뭐 8주 과정이니까 뭐 2달 뒤에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미 좀 우리가 다 마스터 DB를 생성을 해가지고 구축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늦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내에 한번 다들 일정 잡아가지고 저랑 같이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네. 괜찮죠? 그렇게 나가면 괜찮겠죠, 대표님들? 네. 스위치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네. 이거 그냥 부담 안 되니까 저 그냥 이거 평생 버전 한번 해가지고 쭉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표님들. 39달러면 그냥 이건 평생이니까 또 1년이 아니라 평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로 만드셔가지고
운영하시면 굉장히 대표님들 그 자동화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한번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지금 다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통계, 링크 카피하는 거, 공유하는 거,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미리 보는 거, 어, 이런 식으로 QR 코드도 작성해주고, 네. 어, 카피, 그다음에 링크, 기존에 만들었던 거 링크 다시 편집하는 거. 근데 기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우리가 웹훅 만들어 가지고 에어테이블과 연동하는 거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그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대표님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 스크립트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막 그 공부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고 따로 이렇게 안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내가 다 챙겨가지고 넣어 드릴 거니까 그것들만 그냥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게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혹시 대표님들 중에서 그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 계십니까? 비즈니스 채널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이대병인 대표님 비즈니스 채널을 갖고 계십니까? 하승일 대표님도 예. 가지고 계시고.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비즈니스 채널이 없어가지고 한번 신청해가지고 제가 한번 빠꾸 맞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비즈니스 채널이 있으면 대표님들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매일 가장 좋은 게 카카오 알림톡 보내는 거. 두 번째가 어, 문자 보내는 거. 세 번째가 이메일이에요. 이게 그 고객들이 열어보는 게 이메일이 한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문자가 한 30에서 한 40% 정도.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은 95% 이상이 열어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모든 자동화를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메일 보내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메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 알림톡까지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스크립트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고객이 한 명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 보내기가 좀 그러시면 문자 발송을 하지 마시고 이메일과 카카오 알림톡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그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에게 한번 제가 다들 갖고 계시네. 이게 지금 송민지 대표님, 김성화 대표님, 한성일 대표님, 송민지 대표님.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분 중에 저 한 명은 제가 그 전화를 좀 해가지고 비즈니스 채널에 들어가는 그 IP를 좀 제가 갖다가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대표님들께 어떻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걸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대표님들께 지금 바로는 못 드리고 여기 보시면 대표님 이제 솔라피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문자 보내는 솔라피라는 사이트. 자, 이 솔라피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 어, 어, 외부 발송 이거 있죠. 여기에 카카오 채널, 카카오 알림톡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카카오 알림톡을 자동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에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걸 보시면 다 따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솔라피에. 그래서 혹시 이 솔라피로 들어오셔 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카카오 채널까지 연동을 해 주실 수 있는 대표님은 제가 거기에 이 PF 아이디랑 이런 것만 가져다가 한번 제가 진짜 샘플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한 대표입니다. 그리고 알림톡.
카카오톡은 미리 그 템플릿을 생성을 해야지만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 템플릿은 신청을 하면 한 2, 3일 정도 걸려요. 승인 날 때까지. 그리고 한번 승인이 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템플릿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 템플릿을 생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알림톡에 밝힐 수 있는 게 이런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변수라고 그랬죠. 이 변수들을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되는지. 그래서 누구누구님 뭐 신규 회원 가입을로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 템플릿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그런 대표님들이 계시면 자동으로 이 알림톡이 발송될 수 있도록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 채널이 제가 쓸 수가 이거는 웹훅은 아니에요, 대표님. 네. 이거는 웹훅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런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런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런 스크립트라는 걸 쓰려면 그 팀 회원제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0달러 받는 것도 알려드렸고 이걸 통해서 할 겁니다, 대표님. 웹훅은 다른 그 프로그램과 에어테이블을 연동할 때 쓰는 게 웹훅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치 같은 거 이런 스위치와 에어테이블과 연동을 시킬 때 그럴 때 웹훅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대표님. 어, 어. 코드 복사한 것을 그 나중에 그 진행하다 보면 이 코드를 복사하는 것이 딱 떠요. 거기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끝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김상아 대표님. 스위치 세팅 어디에 붙이는지가 이게 무슨 뜻이죠, 김상아 대표님? 스위치 세팅? 세팅이라는 게 지금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맨 처음에 앱스모로 들어갑니다. 앱스모로 들어가세요. 스위치에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 스위치에서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 앱스모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스위치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SWITCHY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검색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뭐 결제하는 뭔가가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매치가 되어 있으니까 베스트 매치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서 39달러짜리 평생 버전 이거 선택하시면 대변을 그냥 그 어떤 부담 없이 평생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에어탭을 자동화해 놨던가 문서 자료. 그걸 제가 그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이 나우라고 나옵니다. 어, 선택하시면 바이 나우라고 나오면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에어테이블 스타트업에서 그 카드 결제하듯이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그렇게 결제하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쭉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고 이거를 언제까지 빨리 코드를 넣어가지고 써야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이 복사하게 눌러가지고 자 이거 눌러가지고 옆에 보면 리듬 나오고 있죠. 이걸 딱 누르면 이 복사하는 코드를 넣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넣으시고 그냥 거기에 넣으시고 확인 버튼이 뭔가 있는데 그 딱 누르면 이 스위치하고 딱 매치가 돼가지고 그 39달러에 평생 쓸 수 있도록 나옵니다. 간단해요. 자, 앱스무에서 스위치 선택하셔가지고 상품 선택해서 저는 1코드짜리 선택했어요. 바이 나우 하시면
카드 넣는 칸이 있고 거기에서 쭉 넣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쭉 하시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리디움 나우 옆에 누르면 이 코드를 넣는 칸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거 복사해 가지고 넣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매치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스위치로 로그인 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스위치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스마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됩니다. 간단하죠? 네. 판이 안 나오고 스위치로 넘어가요라고 그걸 한번 보여주시지. 지금 그 대표님 그 화면이 떠 있나요?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그 볼게요, 대표님. 김상아 대표님. 가능하십니까? 어. 제가 대표님 그 공동 호스트 드릴게 한번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공유가 안 되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판이 안 나오고 스위치로 넘어가진 않는데 그 리디움 그걸 누르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 그 코드를 그 복사해 가지고 넣는 곳이 나오는데 네. 네. 그럼 스위치로 넘어가 가지고 스위치가 지금 떠 있나요, 대표님? 그러면 그 스위치랑 그 연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 그래서 스위치로 가셔 가지고 대표님 스위치로 가셔 가지고 로그인해서 이 두 번째 있는 스마트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트 뉴 페이지를 한번 해보시던가. 그게 평생 버전이 아니면 이 스마트 페이지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연동이 안 돼 있으면. 자, 카운트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거를 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메일만 딱 해가지고 애들을 누르면 그 사람도 이 스위치를 쓸 수가 있도록 되는 겁니다.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네. 아, 빌링. 빌링에 들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앱스모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두 개의 스마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과 지금 연동이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나요? 김상아 대표님? 스위치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카운트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빌링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앱스모어 1코드짜리랑 연동이 돼 있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 코드가 있죠? 이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상아 대표님.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으면 네. 이게 지금 자동으로 넣는 곳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축하드립니다, 김상아 대표님. 네. 스위치 평생 한번 같이 한번 잘 써보자고요. 네. 다른 대표님들도 아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웹훅 배웠고요. 웹훅에 들어온 거를 마스터DB로 넣는 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스위치 우리가 평생 버전 하는 거 제가 좀 번외로 제가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미로 사용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플로우 차트를 짜는 거, 그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저같이 그냥 그 창 하나 뜨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링크만 타가지고 하는 것들. 그 미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쓸 거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대표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다 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냥 다 쓰게 돼 있어요. 안 쓰니까 안 되는 거고 안 쓰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안 쓰면 좀 낯설잖아요. 낯설면 우리가 막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한눈에 들어올 때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잘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반드시 노트가 됐든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목표와 목적을 정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PDF 신청을 받는 목적, 특강 신청을 받는 목적, 이런 것들.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목적. 페이스북에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을 어떤 식으로, 어떤 터널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 스텝에 맞게 우리가 고객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고객 DB를 한 개를 사는데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대표님들 아시지만. 뭐, 사람 이름 한 명당 5천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하든 뭘 통하든 정말 어렵게 DB 한 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DB가 정말 마르고 닳을 때까지 써먹어야 됩니다. 음,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고객이 내게 DB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고객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 고객님, 이번에 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해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는 관심 없어요. 뚝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이탈된 고객들을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미끼를 넣어서 다시 내 DB로 갖고 올 것인가. 이것들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관심이 많은 고객들은 업셀 해주고 관심이 없는 고객들은 다운셀 해가지고 이 다운셀에서도 뭔가를 계속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미끼를 물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무한 루프처럼. 어,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려는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것들을 강조를 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표님들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스위치를 어떻게 쓸까? 에어탭을 어떻게 쓸까? 이게 아니라 내 사업을 어떻게 어떤 펀을 구조로 만들까? 내 고객을 어떤 식으로 어떤 미끼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렇게 모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인가? 제공해 주는데 이 제공해 주는 순서를 어떤 식으로 내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미끼를 던져 줄 것인가. 어. 그 미끼를 문 사람은 한 단계 더 2단계로 올렸는데 2단계에서는 또 뭘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표님들. 제발. 어. 기능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랑 전화를 통해서든 오교로든 얼마든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님의 머릿속에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대표님들이 미리 다 설계를 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키자는 겁니다. 대표님들. 네.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잠깐 질문 받고 마감을 좀 할게요. 대표님들. 한번 마이크 키시고 막 하셔도 되고요. 우리 좀 같이 좀 편하게 우리 평생 갈 거니까 음, 재미있게 즐겁게 하자고요. 대표님들. 너무 지금 어, 막 분위기가 컨설팅,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 이게, 네, 대표님. 네. 예, 저기, 일정을, 네. 그러면은, 직접 미팅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직접 미팅은 곤란하겠죠, 대표님. 어때 줌을 아, 통해서 할 줌으로? 거니까 줌으로. 전화를 하든가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서울에 있는데 못 가잖아요. 만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아유,
근데 제가 아, 움직일 시간이 없어서 예. 그러면은 일정은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톡으로 왔다 하면서 해야겠네, 그럼. 뭐 톡으로 주셔도 되고 뭐 음, 전화로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먼저 톡으로 먼저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시는 예.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전화와 뭐 애니데스크로 같이 하든가 전화와 줌으로 같이 하든가 뭐 이런 대표님, 어떤 방법을 네, 가능하신 저희가 대표님 바쁘시니까 대표님께서 네, 네이버 예약이든 아니면은 오늘의 일정이든 이쪽으로 그거 열어주시면 네. 예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때도 어. 다시 제가 조율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답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그냥 카톡방 릴레이로 갖다가 다르시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네. 일정표를 주시든가. 가능한 알겠습니다. 일정표를 뭔가 좀, 주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걸로. 제가 먼저 일정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그 룰을 좀 정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공지할게요. 네. 예, 그럼 알겠습니다. 되겠죠, 송민희 대표님? 네. 자, 그러면 오늘 녹화는 제가 좀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